네, 오늘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창원 상남동에 있는 근린 상가 경매 물건과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남동에 있는 모아 엔트몰 5층 경매 물건은 물건 종별은 근린 상가이고 건물 면적은 618.91평입니다. 감정가는 45억 정도이고 현재 5차까지 유찰돼서 41%인 18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유치권 이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해당을 보면은 5층에 12층 중에 5층이 경매로 나왔고 501호, 그리고 12층 중에 6층 601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사용승인은 2004년 12월 22일이고 현재 이용 상태는 일반 목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살펴보고 지금 보면은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01호, 601호는 공실 상태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 해당세에는 각 등록사항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자, 공사대금 2025년 3월 17일자 주식회사 MC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으나 그 승인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2025년 3월 17일 날짜로 주식회사 MC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됐다, 신고서가. 그리고 그러면은 2025년 3월 17일이면 지금 경매가 진행된 날짜가, 이 물건은 자 2024년 2월 13일에 경매가 개시됐는데 이제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봐서는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보면은 진성 유치권 같으면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미리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고를 2025년 3월달 하는 걸 봐서는 2025년 3월 17일 날짜로 지금 공사되고 5억 원의 유치권 신고를 주식회사 MC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조사일자가 2024년 3월 7일자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관리비가 501호가 한 1억 200만원 정도, 601호가 3,900만원 정도 관리가 체납되어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부분보다 이 유치권 신고된 것이 이제 진성 유치권이냐 아니면은 유치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내용은 자, 공장 물건입니다. 공장은 보면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자 물건 종별 공장이고 토지 면적은 5,879평, 거의 5,880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이 그렇고, 그 건물 면적은 이제 1,230평 정도 됩니다. 자, 감정가는 53억 정도이고, 53억 4천만원 정도이고, 현재 4차까지 유찰돼서 51%인 27억 3,600만원 정도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도 지금 보면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치권 신고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용도지역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자 보면은
자, 유치권 해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낭서 상의 해낭조사 당시에는 유치권자 GK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순수이가 유치권을 알리는 표지판 및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구 내에 내동 공장 토지 1동 등의 설치를 해두고 있었다. 그 해낭조사 당시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알리는 표지판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해두고 있었다는 것은 진성 유치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본건 토지상에 점유자 미사의 컨테이너 한 동 및 트레일러 지게차 한 대가 소지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경매 절차는 참고하여 입찰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낭조사 당시 유치권자 GK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순수이가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하고 또 알림문,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설치해 두고 있었다. 자, 이 공장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좀 진성 유치권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집행관이 해낭조사 갔을 때 미리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유치권 성립 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점유를 경매개시 결정 등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1-3 기타 점유 조사위에 소유자 점유 해낭조사 당시에 유치권자 GK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순수이가 점유 중에 있더라. 건물 사이에 기타 점유 해낭조사 당시 유치권자 GK종합건설 대표이사 오순수이가 점유하고 있더라. 건물 1에서 3, 또 건물 4, 다 GK종합건설 주식 대표이사 오순수이가 점유 중에 있더라. 해낭조사를 가니까. 그래서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 GK종합건설 대표자 오순수는 공장 신축 당시 공사비 25억 2천만원을 받지 못해서 2011년부터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었더라. 몇 년을 그럼 하고 있더라. 2011년 6월경부터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세무서 상가 건물 임대차 해낭서 열람상 주식회사 한경가 사람 대표자 이수화의 사업자가 직무되어 임차인으로 포기하나 유치권자 확인한 바 본건 내에 상조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되다.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대항이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항력이 있다는 게 또 여기 보면은 지금 GK종합건설입니다. 그럼 지금 25억 2천만원 내는 유치권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왜 보증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자, 유치권자가 신축 공사비가 25억 2천만원인데 지금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보증금이냐 신축 당시 공사비가 25억 2천만원이다. 그래서 지금 2011년 6월경부터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돼서 유치권 이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치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 민법 3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320조 유치권 관련 내용이 지금 보면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 해가지고 321조에는 자,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권 전부에 대해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322조에는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도 할 수 있다는 것. 324조에는 유치권자의 승간 의무 해가지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 324조 2항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2항에 유치권자가 2항 규정을 위반한 때는 이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유치권자한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했을 때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325조에 보면은 유치권자의 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가해서 필요비를 지출할 때 소유자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기간 내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항에 보면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 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통 보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325조 제2항 이 내용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가해 유익비를 지출한 때 유치권자 보통 임차인들이 임대차 기간 안에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비 같은 걸 시설 비용이라든지 설치 비용 이런 걸 가지고 유익비로 생각하고 이제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근데 326조에 보면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은 326조는 자기가 유치물에 대해서 점유권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의 행사를 하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327조에는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해가지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328조가 이제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이다. 보면 이 유치권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328조다. 자,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면은 소멸한다. 그래서 점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점유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민법 328조에 이렇게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 328조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325조 2항도 중요하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가해 유익부를 지출하면은 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는 자 유치권자가 임차인이 유치물에 대해서 유익부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한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민법 325조에 나와 있지만은 보통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서 이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임차인이 필요로 해서 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 거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321조도 중요하다. 자,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같으면은 공사대금 전부, 그게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한 그 유치권인 같으면은 그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1조 중요하고 정도를 그리고 점유가 320조의 2항도 중요하다. 점유가 불법 행위를 인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점유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 민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자,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이제 성립되려면은, 먼저, 목적물이 이제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적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의 목적물이 자기 소유이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타인 소유이 된다는 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부동산이 타인 소유이라는 거. 그리고 피담보채권, 공사대금 같은 경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대금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자,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를 완공해야 됩니다. 건물 같으면 완공해서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 공사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 유치권자의 점유가 조금 전에 민법에 나와 있다시피 적법한 점유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바로 공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점유가 계속적인 점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유치권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 자, 유치권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치권을 배제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유치권은 공사업자와 건축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유치권을 배제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내용은 아까 민법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임차인들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가액의 전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이나 전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계약서에 원상복구 규정이 문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특약에 따라서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8번을 보면은 그리고 유치권자 소멸 청구 사유인 유치권자의 승간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 어떤 내용이냐? 소유자 동의 없는 사용이나 임대, 대여, 담보 제공. 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승간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된다. 자, 그럴 때면은 유치권자의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 자,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은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유치권을 추정하고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비는 개념 관계가 없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이 유치권을 추정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비는 개념관계가 없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요구하는 권리금하고 보증금도 역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에 요구하는 권리금하고 보증금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민법에 나와 있는 필요비와 유익비다. 그런데 필요비와 유익비를 또 특약 내용으로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원상복구하기로 이렇게 특약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특약 내용은 바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사항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로 보는 특약을 본다. 취지의 특약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비 유익비의 사항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거지. 특약에 원상복구 규정이 있으면은 원상복구 내용이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그렇게 있으면은 임차인이 유익비 사항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 판례의 내용이고, 자, 또 구체적으로 대부분 판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치권과 관련된 대부분 판례. 자, 기본적으로 유치권 승인 요건은 유치권의 원인 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 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채권이 된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원인 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 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채권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 증가. 상가 같은 경우도 소방 스프링클러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경매되는 부동산 상가의 물건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채권을 볼 수 있겠죠.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있는 거는.
자, 이는 채권이 하고, 그리고 또 변제기가 지난 채권이 됩니다. 자, 공사를 하고, 공사 중에 있으면은 변제기가 지난 채권이 아니고, 공사가 완공되어야 주인한테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지난 채권, 공사비 채권이 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 점유를 합니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죠. 세콤이나 이런 경비업체를 통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경매되는 부동산, 즉 경매 부동산의 그 가치 증가나 보존의 기한 채권이었고, 그 채권은 또 그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변제기가 지나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된다는 거지. 공사 중에 있으면 안 되고, 공사 중에 있으면은 변제기가 지난 채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이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고 그걸 임대인에게 아니면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사비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 유치를 해야 돼요. 유치는 점유를 말한다. 그래서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는 경비용역업체 이런데 세콤 같은 이런 업체에 위탁해서 해도 점유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사 방법은 먼저 주장 내용을 입수해서 공사 내용과 제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의 탐문을 하거나 또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먼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수를 해서 공사 내용이 사실대로 공사가 진행된 건지 아니면은 허위의 공사인지, 그러면 공사 전체가 아니고 일부 공사를 하고 전체를 주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비용도 1억을 청구했는데 사실은 한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공사비를 정액해서 청구한 것인지, 이런 거를 이해관계인을 통해 갖고 탐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갖고 그 유치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치권은 이제 보통 부동산에 이제 성립하는데 동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의 신축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축업자에게 이제 건물 주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건축업자는 그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건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지 건물을 신축 공사를 하든지, 자,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해야 되고, 또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건물 신축 공사가 끝나야 돼. 끝나고 그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리모델링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공사비 채권이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자,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부존재 취지의 하에 근거 결정이 있다는 법원 자료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이 내용은 미리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부존재 취지의 하에 근거 결정이 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채권자는 유치권자를 말하는 거지. 유치권자를. 건축주는 지금 공사업자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부존재 취지의 하에 권고 결정이 있다는 법원 자료를 법원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채권자, 유치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 당사자의 주장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 승유권을 갖추었는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낙찰 후에 또 그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난 후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함께 준비해서 입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 자, 유치권을 얻으려면 그 부동산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따라서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는 경우는 본인이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공급한 업자, 공사업자가 아닌 공사를 하는데 그 건축 자재를 공급한 업자는 자재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서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없다. 근데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공사 현장에 시멘트 모래 같은 건축 자재를 공급한 업자는 건물 자체에 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2012년도 2011-96-208 판결문 내용이다. 그리고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점유는. 그래서 유치권은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어야 하면서 또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매로 나온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러니까 압류가 효력 발휘하려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하는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낙찰받은 경우는 낙찰자는 유치권 채권을 변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해달라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집권을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의 유치권 신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더 살펴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신고하면은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하면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립요건과 신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신고하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이후에 성립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립이 없고 신고 의무가 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성 유치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신고와 성립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는 유치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신고를 뭐 하든 안 하든 법적 의무가 없다. 진성 유치권은 자기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보통 보면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집행관이 가서 해당 조사를 꾸밀 때, 해당 조사할 때 진성 유치권 같으면은 자기가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유치물을 그때 해당 조사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 보통 자기가 진성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사서에 다 기재가 되는데 그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진성 유치권이 아닌 경우만 대부분이라고 봐야지. 그 자리에 불가피하게 그 시간만 자리가 벗어났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은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 시점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고 이전에 성립이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과 신고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면은 유치권자는 법원에 신고할 방법이 없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유치권 신고를 신고 의무가 없을 뿐더러 또 유치권자가 법원에 신고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나 신고를 요구를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자기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유치권자가 자기가 유치권자라고 권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후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채권과 점유의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임으로써 물권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은 공사대금을 변제해 줘야 낙찰받은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낙찰자 입장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유치권의 채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달라고. 그런데 이제 유치권자가 왜 그러면 변제를 해야 되냐면은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그 유치권자가 계속 그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채권이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낙찰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이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부동산의 임차인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임차인이 이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임차인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면은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경우는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민법에 되어 있지만은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원상복구 규정이다.
그래서 원상복구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유치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임차인이 주장했을 때.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자,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관한 청구권은 그 부동산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목적을 한 채권이라 하여 유치권을 피담을 채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되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관한 청구권은 그 부동산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피담 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반환해달라. 뭐 필요비, 유익비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법에 이제 626조에 그 내용이 또 있다. 1항을 보면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가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그리고 이제 2항에 보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을 증가가 현존하는 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규정만 있으면은 임대인이 그 필요비와 유익비를 상환하는 게 맞다. 이 법에 민법 626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646조에도 보면은 이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해가지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그 부속한 물건이 있는 데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가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법의 절이 정한 대로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계약서에 담겨 있는 특약 내용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비는 수선비나 보존비 등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를 하고,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은 건물에 모리시에서 방수를 하거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치거나 한 거는 필요비로 된 것이다. 그리고 주택 임차인이 집 앞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했거나 담장을 축조했거나 또 방범창을 달거나 한 경우는 유익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반환하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임대차 끝날 때 계약서에 보면 이제 원상복구 규정이 있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이 주장한 유치권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청구가 많은 편인데 신발장이나 다용도장의 공사비, 신발장, 다용도장의 공사비, 또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 주방 인테리어 공사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 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더하는 유익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80-185180 판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보면은 개인 간의 거래든 계약이든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든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차가 종료된 때 이제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유치권 배제 특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상 회복 업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익비,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다. 그래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면 먼저 법원의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임차인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는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계약서에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 경매물건이 있으면은 법원 사건 기록을 낙찰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낙찰받고 난 다음에 가서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낙찰받고 난 다음에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낙찰자는 가능한데 그러면 입찰할 때는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럼 입찰할 때 위험 부담을 안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또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은 은행 건조당이 있을 때 은행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은행도 이해관계자 되고 소유자도 이해관계자 되니까 낙찰받기 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 거기 원상폭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소멸되는 부분인데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은 대부분 공사대금인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으로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지만은 3년이 되면 소멸시효로 소멸되지만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소송을 했을 때는 그 판결 내용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공사대금을 청구해서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냥 유치권에서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소멸시효 3년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공사업자가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받아 난다든지 아니면 공사대금 채권을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 나은 경우는 10년이라는 거죠.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란 것. 그리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사대금 채권은 판결문을 받아 나면 10년 동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낙찰자가 판결문이 있는 걸 모르고 낙찰받으면 유치권 공사대금을 다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사건에서 공사가 3년보다 이전에 시공되었다면은 유치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입찰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유치권이 신고되면은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유치권 소멸시효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법원에 이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는다든지, 이제 뭐 소송을 걸어서 공사자금 채권으로 소송을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그리고 또 채권자가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해서 나중에 본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야? 그 건축주하고 임대인이지. 그래서 그 채무를 승인했다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찰자가 물리줘야 돼.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집행했거나,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는 중단된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또 가압류는 입찰자가 확인해야 볼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거는 판결문이나 지금의 확정은 입찰자가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위험한 것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사실, 이거는 당사자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례 2009-99105 판결 내용이다. 그래서 입찰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른 판결문이라든지 지급명령 확정은 사건 번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시효를 공사 시기로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유치권 소멸시효를 공사 시기로 예측해서 3년이면 소멸한다. 이렇게 보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치권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유치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